댓글 읽어보게 하겠습니다. 내 댓글 읽어보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가 민영배 조폭과 선이 다 있어요. 이 다 있어요. 아이 난 저 문법 틀리고 오탈자 나오는 거 난 좋아. 그거 뭐 다 이해해요. 최소한 너 한국인으로서 그 초등학교만 나가도 문법은 좀 해줘야지. 그래서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안타깝게도 김민웅 신부님과 형제라서 생각 안 할 수가 없네요. 문정부 사람이란 생각으로 저는 이재명 대표를 해하거나 속이지 않을 인물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적어도 김민석, 민영배는 왜 제외하고자 합니다. 형제가 아니라서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음모론 하는 놈들이 이런 걸 하지. 둘이 형제다. 어떤 행사장에 갔는데 누가 누구를 따라가더라. 그게 둘이는 아삼육이고 둘이는 똑같은 사람이다. 그게 둘이 나쁜 놈이다. 둘이 나쁘니까 나쁜 놈. 조국을 따라갔어. 그러니까 조국과 한패다. 아이고, 야. 아휴. 자, 그럼 형제라고 칩시다. 그러면 형제가 항상 똑같아요? 김민웅과 김민숙은 살아온 길이 완전히 달라.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이 아니야.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자, 그럼 형제라고 봅시다. 이재명의 친형, 셋째 형이 누구야? 이재선 씨 아니야? 이게 돌아가셨지. 이재선과 이재명 사이에 다 같은 형제야. 어떻게 됐어? 아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말 같은 소리를. 이재선하고 철천지 원수가 돼서, 그래서, 쌍욕이 주고받고, 그래서 문제가 된 거야. 성남시장 할 때, 그걸 왜 몰라? 아니, 이렇게 병신 같은, 누가 이런 건 말을 했을 거라고. 그거 듣고 와서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민영배는 또 누구 말을 들었겠지, 또. 그 생각을 좀 하고 다니라고, 생각을.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게. 민영배와 제보자 X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민영배는 조당맨입니다. 조당맨이 뭐지? 조폭과 관련돼 있다는 그런 뜻인가? 선생님, 전현희에 대한 공부도 좀 해보시길 권합니다. 전현희가 누구야, 권익위원장 할 때 누구를 공익신고자로 받아주고 어쩌고 그랬다는 얘기야. 권익위원회는 조그만 비리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신고하면은 공익신고자로 받아주게 돼 있어요. 그 공익신고자를 받아줬다고. 그래서 수사가 됐다고. 그 김혜경 수사가 다 그렇게 해서 됐다고. 참. 그러니까 한심해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소장님, 언제나 건강하셔요. 유익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제보자 X와 한 약속, 즉 제보하는 조건으로 신변 보호를 분명히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고 더욱이 제보 내용을 저쪽 조폭 회장한테 바로 내용을 알려준 의원인데, 소장님은 이런 의원이 최고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살펴봤습니다. 좀 전에 시사급발진이라는 게 몰랐는데, 이분이 여기다 시사급발진 어제 방송 특집이 2탄을 보고 안 내용입니다. 녹취에 있기에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방송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줘서 제가 봤습니다. 예전에도 무슨 방송입니까? 알려줘서 막 댓글 달아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정신이 쑥 빠졌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마음이 슬펐습니다. 이런 수준이로구나. 유튜버들 하는 것도 그렇고. 자, 정리해 봅시다.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서 그분들 방송을 내가 보고, 그래서 내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제보자 X가 나오고
제보자 X와 같이 기자가 유명한 기자입니다. 그 기자니까 뭐 제가 그 이름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보자 X는 이미 제보자 X로 다 알려져 있는 거고, 그래서 국회에서 네, 플러스님, 정봉주가 1위 되는 거 보고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너무 불쌍합니다. 네. 수준이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네, 플러스님, 예,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어떻게 이런 수준 낮은 애들하고 이재명이 그 같이 일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수준이 너무 낮아. 이게 문제야, 지금. 국회의원들, 국회 나가서 이 정치판에서 어슬렁거리는 애들 보면 너무 지금 뭐 172명의 170몇 명이 있지? 171명인가? 민주당 국회의원들 보면 쓸만한 애가 몇 명 없어요, 다. 민영배 의원이, 그러니까 재선 의원이고, 김문수 의원, 이건태 의원은 초선 의원입니다. 네, 민영배 의원은 해남 출신이고, 광산구에서 재선이 됐고, 김문수 의원은 66년생인데 순천 출신입니다. 그래서 순천에서 이번에 초선됐는데 서울시 의회의 의원으로 오랫동안 했었던 사람이에요. 이번에 초선으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순천 지역구죠. 이건태 의원은 66년생인데 검사 출신이에요. 영암 출신이에요. 전남 영암 출신입니다. 다 이 호남 그 토백이들이에요. 그런데 검사 측에서 물러나가지고 부천에 자리 잡아서 우리 동네 변호사 뭐 이런 타이틀을 걸고 거기서 변호사와 부천 시민들을 위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이번에 초선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으로. 그래서 민영배, 김문수, 이건태 이 세 의원과 제보자 X와 그 기자 이렇게 5명이서 서로 그 제보와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관련된 것은 그 맨꼭대기에 000XXXYYY 이분들은 제가 이름은 안 알지만 그분들은 언론에 지금 나온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론에 지금 많이 나온 것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 쌍방울, KH그룹의 배상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뉴탐사에서 이미 다 방송을 했고, 나도 그 방송을 봤습니다. 근데 이게 다 조폭 출신들이죠. 조폭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해가지고 몇 번씩 감방에 갔다 오고 그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와 관련돼서 또 다른 사건과 관련돼서 이게 지금 이화영 사건에 지금 걸려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이 사건 조작하는 거죠. 이화영이 김성태를 시켜서 대북 송금을 했다. 왜? 이재명이 북한 방문을 위해서 김성태가 대신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 줬다. 지금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게 다 만들어진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는 게 지금 취재 결과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성용인가 하는 검사가 지금 탄핵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사건이 몇 개 더 있는데 그것을 제보자가 제보한다는 거예요. 제보자 X와 이제 관련을 맺어서 민영배 의원, 김문수 의원, 이건태 의원이 뭐를 하냐면 정치검찰 사건 조작 대책 TF에 민영배 의원이 단장을 하고 있었는데 단장을 할 때 이 제보자 X와 함께 이 5명이 이 제보할 테니 이거를 좀 신변 보호를 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보자와 민영배 의원 사이에 전화 통화한 게 얘기돼서 방송에서 방송하시는 분이 열받아가지고 방송을 막 하면서 민영배를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쁜 놈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어떤 한 사람 말만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돼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광주에서 사업하시는 사업가예요. 이분은 나이가 많아요. 70이 훌쩍 넘으신 노인인데 90년대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 아주 전국적인 대히트를 친 모래시계. 아실 겁니다. 연배가 좀 있는 분들은. 그 모래시계의 조폭으로 나왔던 사람입니다. 조폭 모델로 나왔던 사람이죠. 조폭을 모델로 해서 송진아 작가가 그걸 쓴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 조폭의 생리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조폭의 생리를 이해해야 돼. 내가 이 조폭을 이해하게 된 것은 내가 기업에서 일할 때 그런데 조폭이 왜 조폭이 되냐? 그것은 돈 때문에 조폭이 됩니다. 돈 때문에. 근데 이 광주에서 사업하시는 이 사업가, 그 연세가 많으신 이분은 젊었을 때 조폭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래시계의 모델이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조폭에 활동하는 걸 다 끊고 조폭 세계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다 알고 광주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광주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조폭이 생리를 다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 회장이라고 부르죠. 내 이름은 아는데 이름을 여러분한테 밝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은 이 사업가, 그 조폭 출신 이 사업가, 연배가 많으신 이분을 다 알고 있어요. 사업을 해서 사업을 잘 하고 있어요. 그 다 회장님이라고 불러요. 사업가들은 다 회장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민영배 의원, 김문수 의원, 이건태 의원이 있는 곳에서 제보자 X와 그 기자와 이 5명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보한 내용으로 보면 광주에 있는 그 사업가 회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바로 전화를 한 거예요. 민영배 의원이. 그 회장님한테. 그 김성태와 배상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로 잘 아느냐. 그러니까 여기 68년생, 67년생 이 나이를 내가 쓴 이유는 이 사업가하고 완전히 다른 이 세대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다 50대 아니야, 50대. 민영배만 60대고 이 사업가는 70대거든. 그러니까 잽이 안 되는 거야. 다 알아. 그래서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어. 그러니까 조폭을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조폭이 왜 조폭이 되느냐? 돈 때문에 조폭이 되는 거야. 왜 마약을 밀수하느냐? 돈 때문이거든. 왜 주가 조작을 하느냐? 돈 때문이거든. 왜 김건희가 저 짓을 하느냐? 돈 때문이거든. 돈이야. 우리 사회에 돈에 다 미쳤어요. 그런데 내가 그 녹음 틀어주는 걸 유튜브에서 쭉 보다가 나는 이런 문제에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거는 아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단 하나의 이 문맥이 있었어요. 뭐라 그러느냐? 목숨을 건 제보자였다는 거야. 내가 이 비리와 불법 행위를 목숨을 걸고 제보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몇 번이나 목숨을 건 제보였다고 말해. 신원을 보장해줘야 된다 그래요. 제보자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야. 아니, 불법과 비리를 제보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야. 왜? 조폭 사회에 있으니까 자기가 이게 알려지면 자기가 죽는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제보는 목숨을 건 제보라고 말을 해. 왜 제보를 했다고? 왜 조폭이 된다고? 돈 때문이야.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어야 돼. 앞뒤 말이 맞아요? 왜 돈을 벌려고 그래? 살기 위해서 벌려고 그러잖아. 자기 잘 살려고. 이 조폭들이 다른 거 없어. 또 멋지게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 돈입니다. 근데 돈에 자기가 목숨을 걸은 거지. 그런데 자기가 민영배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김문수 의원이 지금 민영배 의원은 자기가 최고위원에 출마했기 때문에 그 뭐야 거기 단장이고 뭐 그 TF의 그 단장 직위를 다 그 내놨고 김문수 의원이 그거를 센터장을 지금 맡고 있다고 해요. 이게 뭔 얘기냐? 이게 뭔 얘기를 내가 하려고 이러냐? 이 얘기가 복잡해. 내가 오랜 시간 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파악했는데 여기서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 이름도 나올까봐 내가 지금 그러는데 핵심은 뭐냐? 이 전체를 파악하고 나면 왜 제보자가 제보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정의의 사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보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제보자에 대한 보호 프로그램. 제보자를 보호해달라는 보호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국회의원이면 힘이 세니까 거기 가서 얘기하면 뭔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국회의원은 정말 국회에서 하는 일을 하는 거지 보호자 프로그램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국민권익위에다가 제가 공익신고를 하겠다고 공익신고자 프로그램을 받을 수는 있고 뭐 호루라기 재단 같은 데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국회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국회에서 자기가 이걸 할 테니까 국회에서 돈을 예산을 신청해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나? 돈은 어디 있어 다. 정부가 가지고 있거든. 국회는 딱 정해진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민영배가 제보자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서로 그 금액이 달라. 요구하는 수준이 다른 거야. 그런데 목숨 건 제보자를 목숨값을 쳐서 어마어마하게 무슨 뭐 어디 해배를 도피하게 해서 거기서 살게 해준다든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잖아. 근데 민영배가 무슨 돈이 있어? 의원들이 무슨 돈이 있어? 김문수도 이건태도 돈이 없어.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그래서 아니 제보자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왜 보호를 안 해주냐고 지금 그 시비가 붙은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민영배를 약속을 그 제보만 받고 그 제보자를 팽당하게 했다는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무계 들어보면. 그래서 아니 내가 민영배 의원하고 통화하면서 내가 다 통화했습니다. 내가 제보자 X가 뭘 주장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제보자 X는 내가 번호도 모르고 그래서 제보자 X하고 하진 않았어요. 다른 분들하고 내가 통화할 수 있는 사람들 다 통화를 했습니다. 결국 뭐냐? 가장 힘 있는, 이 중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야? 민영배 재선 의원. 이 사람을 걸고 넘어지는 거지. 그래서, 아니, 내가 민 의원한테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사실을 다 얘기하지 모르냐. 아이고, 내가 그걸 대꾸를 하냐. 나는 일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선이 굵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제가 그걸 일일이 어떻게 대꾸합니까? 나중에 다 알겠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내용을 누구한테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발설한 적이 없어요. 다만 광주에 있는 사업가, 민영배 의원이 아니까 그 사업가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다는 거지.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일 거라는 거지. 잘 아니까 그 동네를. 지금은 조폭 활동을 안 해, 이 양반은. 그냥 사업만 해서 돈을 잘 버는데 조폭을 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이 사업가가 이미 쌍방울 김성태한테 그 사실을 다 알려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이 사업가는 쌍방울의 김성태 전화번호도 몰라. 근데 어떻게 연락을 해줘?
그리고 그 세계를 떠났어. 아시겠죠?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보다 더 복잡한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다면 목숨을 걸고 제보하는 경우란 생기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 수가 없어요. 최소한의 학문적 소양과 삶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이런 제보는 제보로서의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제보자의 태도를 잘 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어떤 학문적 소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을 이 사람들은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육 체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민영배 의원은 그 제보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다 한 번도 밖으로 발설한 적이 없어요. 뭘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민영배 의원이 할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검찰 조직을 불러다가 이제 검찰을 공무원들이니까 불러다가 국정조사하거나 국감 때 그 조질 수는 있죠. 그게 하는 게 그 의원들의 얘기니까. 의원들의 임무니까. 그 이화영 관련된, 그 다음에 또 다른 몇 가지가 있는데, 범죄 사실들이. 그거를 관련 부처의 장이나 관련 부처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족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히로뽕 지금 뭐 2천억짜리 히로뽕이 지금 그 국내에 밀반입 들어왔는데 세관원들이 개입됐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용산도 개입됐다는 거 아니야 지금? 경찰 전체가 지금 난리인데 그런 것도 다 제보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 제보에서. 지금 이 사건보다 훨씬 큰 거잖아. 그건. 국가 전체가 대통령실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거지. 다 제보로 나온 거야. 근데 그 제보한 사람은 내가 그만두겠다. 내가 현직에서 그만둘 각오로 내가 이거 하는 거지. 목숨을 걸지 않아. 내가 조폭들의 세계를 확실히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만의 말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맥락을 다 이해해야만 말을 할 수 있어요. 녹음 파일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음 파일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 맥락을 전체를 봐야 돼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그래서 진리로 나아가려면 그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못 봤다.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전체를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헤겔이 말했죠. 진리는 전체다. Das Wahre ist das Ganze. 이걸 항상 머릿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어디 한 사람 말만 듣고 그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어떤 사람을 악마화하느냐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문희임 노조,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의 행태, 조국의 행태를 하기 위해서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로 잘못 판단할까 봐 내가 이 손가락에 한 2년 내내 그걸 팠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확신이 쓴 거지. 아, 이놈들이 완전히 그 또라이였구나. 문희임 노조, 얘네들이 완전 또라이였구나. 국가를 운영할 능력 자체가 없구나, 이놈들이.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방송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시겠죠? 민영배에 대해서 내가
생각, 뒤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 탈당의 정치라는 책을 이 보고 민영배도 물건이네.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민영배는 그 전에 내가 몰랐지. 어떻게 알겠어, 이게.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보고 왜 저 사람은 광주 출신이고 그 이낙연을 지지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낙연이 그 지지율이 높을 때 딱 돌아섰거든. 아, 이낙연은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알아본 사람이야.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민영배야. 같은 광주 출신인데. 광주 호남 출신이잖아.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그 이재명의 경선 캠프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인가? 뭐 그런 걸 했어요. 여기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난 민영배가 인물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이 나왔길래 이 책을 사서 본 거죠. 봤는데 이건 본인이 직접 쓴 거예요. 탈당의 정치. 근데 이걸 보고 역시 그렇구나. 이런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낙연을 포기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으로 돌아섰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 후로 행적을 쭉 내가 관찰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확실한 자기 철학으로 이 그 180석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 뭘 했어요? 끝까지 이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다 나와. 해체를 주장했어요. 누가? 검찰 해체를 주장한 것은 김영민 의원하고 민영배 의원 두 사람이었어요. 내가 김영민도 그래서 자세히 계속 보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전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헤겔의 정신현상학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 문구는 헤겔이 정신의 발전 과정을 다루면서 사용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철학자들에게는 거의 반드시 머릿속에다 담고 자기의 학문적 소양을 쌓아가야 하는 그 말이에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을 보고 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체 맥락을 보고 그 전체 속에서 각 부분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났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부분을 해석한 걸 가지고 다시 전체를 보고 그 전체를 다시 보는 관점 하에서 부분을 다시 보고 하는 이 노력이 전체와 부분의 이 순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태의 진리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만 합쳐놓으면 전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맥락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전체를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민영배와 관련돼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민영배를 가로 안에 넣었습니다.